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해 강스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투기 수요 방지 목적인 의무 거주가 신혼부부 또는 사회 초년생을 갈 곳 없게 만든다, 이런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네,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전세나 월세를 거주를 해야 하는 이런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이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긍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사라진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의무 거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부동산 대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일일이 이 부동산 대책의 원문을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2년 보유만 했으면 됐는데 이게 2년 보유와 그리고 2년 거주가 생겼습니다. 이게 파리 대책에서 나왔고요. 또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기간이 2년 또는 3년 이내에 처분을 하면 됐었지 않습니까? 그게 1년 내에 처분, 그리고 그 집에 1년 내에 전입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게 19년 12월 16일 대책이었죠. 1216 부동산 대책. 자, 그리고요, 9억 원이 넘는다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3년이 초과되는 부분부터 8%씩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 10년을 보유만 했으면 8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10년 보유의 40%, 그리고 거주를 해야 40%,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만 보유했다면, 기존처럼 10년만 보유했다면 40%밖에 받지를 못하고요, 거주까지 해야 온전하게 8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이것도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요. 자, 기존에는 조합원이면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조합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2년 거주를 해야지만이 입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2년 거주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분양을 받고 당첨이 된다면 의무 거주가 생길 텐데요.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최대 5년까지 실거주를 하는 것이 의무화가 됐고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무 거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법에서 정해놓은 그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실거주를 의무화해야 되는데요. 이 민간 분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에는 최대 5년 실거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수도권 주요 지역, 그리고 대규모 신도시에 우선 공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년 거주, 2년 거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1년 거주 기간이었죠. 그런데 이게 전세값이 폭등한다라는 이유로요, 거주 기간을 2년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청약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나 월세를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이 대기 수요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가격 상승하는 그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16 부동산 대책에 나왔었죠. 자, 다섯 번째로 보면요, 가장 정리하기 쉽지가 않았던 게 이 주택담보대출 관련이었습니다. 자, 조정지역 1주택 세대는요, 기존 주택 2년 내에 처분을 했으면 됐었죠. 그런데 2월 20일 부동산 대책에서 2년 내 처분과 그리고 전입을 해야 되는 전입 의무가 생겼고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요, 1주택 세대인 경우에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을 했으면 됐었습니다만 이게 바뀌어서 1년 내에 처분과 그리고 전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바뀌었죠. 6.17 부동산 대책에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투기나 투기 과열 지구는 1년 내 전입 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조정 지역은 2년 내 전입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전 규제 지역에 6개월 전입 의무가 생기면서요, 실제 대출을 받으려면 그 집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내가 향후에 이사를 가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의무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투기나 투기 과열 지구는 1년이었습니다. 1년 내 처분과 전입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내 처분과 전입을 됐었습니다. 이게 통일이 됐습니다. 전 규제 지역 6개월 내 처분, 금액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처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입 조건이 생겼다, 전입 의무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적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투기 수요, 투기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입 의무를 두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같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자, 임대차법 2주 후에 서울의 전세 시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매물이 감소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것을 비교한 시점이요. 임대차법이 있기 전 7월 29일과 그리고 있고 난 후 8월 13일 전세 매물을 비교해 봤는데요. 서울 전체에는요, 마이너스 18.7%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서울 25개구 중에서 눈에 띄게 감소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가 지난 임대차법 이후에 신규 임대차 수요인 신혼부부나 그리고 사회초년생 등이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분들은요, 신규 전세나 신규 월세를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새롭게 집을 구할 때 애를 먹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 전역이 감소세인데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감소세가 눈에 띄게 큽니다. 그 지역이 중랑구, 그리고 은평구, 구로구, 그리고 강북 지역인데요. 30% 이상이 감소가 됐고요. 심한 경우는 중랑구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다 보니까요, 이 신혼부부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자, 강남 3구 지역 위주의 반전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초구나 강남구, 송파구는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확 줄어든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변화가 있다면 반전세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수요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 늘어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월세를 올리는데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이 높아진 보증금을 높여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내고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수요가 맞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세가 늘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이 전세 가격의 상승분을 보증금을 올리기보다는 금리가 낮거나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보증금을 올리는 형태보다는 기존 보증금은 그냥 놔두고 대신 월세를 얻는 형태로 지금 반전세가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증상까지 벌어지고 있느냐면 현재 빌라도 패닉 바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대체 상품인 빌라와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7월의 거래량이요, 무려 1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7월에 7,005건이었는데요. 2008년 4월에 7,686건 이후에 1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데요. 그만큼 빌라의 수요, 그리고 오피스텔의 수요도 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디가 주로 거래량이 늘었냐면요, 은평구나 강서구, 앞서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그 지역의 빌라 매매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양천구나 강북구, 송파구, 강북구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든 지역이기도 하죠. 자, 학군이 필요한 양천구, 자, 그리고 강남에 직장이 있는 분들의
주거 배후 지역으로 송파구가 있죠. 여긴 빌라가 많은데요. 이들 지역의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까? 그 이유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기는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빌라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임대 3법 영향으로 인해서 매물이 품귀 현상이 보이면서 전세로 아파트를 가는 것도 포기를 하고 차라리 빌라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젊은 층 위주로 불안감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 의무 거주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의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비과세나 아니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길게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집주인들에게 벌어졌죠.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의 매물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3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 전세자금 대출이 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규제가 영향이 없는 빌라나 오피스텔에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빌라나 오피스텔은 오르는 지역이 있고요. 오르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하신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셔서요. 그 지역이 오를 만한 지역이고 오를 만한 빌라인지 오피스텔인지를 상의를 하신 후에 결정하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잘못 사게 되면은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그리고 그 지역 분석, 상품성, 그리고 그 지역 일대의 직장의 수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빌라나 오피스텔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요. 향후의 매매값이나 아니면 전세값의 방향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요. 저는 강스타였습니다.